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규제자유특구의 경과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입니다. 그래서 규제자유특구가 이에 부응을 해서 작년 두 차례에 걸쳐서 14개 특구를 지정을 했고 바이오, 미래교통, 또 정보통신, 자원에너지 등 4대 신기술 분야에 84개 규제 특례를 허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유치도 이루어졌고 공장 설립도 이루어졌고 기업 이전도 이루어져서 가시적 성과가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북의 GS건설이 1천억 원, 그리고 전남 전기차 등 5개사가 643억 원 등 5개 특구에서 총 2,709억 원의 투자 유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실증 제품 생산을 위해서 13개사가 공장을 착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 준공된 회사가 3개사가 있고요. 또 100개사는 특구 내로 기업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세종 특구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자율주행차 리딩 기업 팬텀 AI를 유치하는 그러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해외에 설립한 유망 기업이 국내로 역진출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민적 동참과 또 범부처 협력이 중요하게 부각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K-방역에 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게 됐느냐, 4가지 단어로 압축을 하면 신속, 투명, 혁신, 자율입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도 똑같은 이 4가지의 원리가 작동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속하게 시장 진입의 걸림돌 규제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데이터 관리와 보급에 힘쓰고 또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자율적인 시장 참여로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국정운영 목표인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자유특구와 관련돼서 3차 특구 지정은 모두 11개 지자체가 14개 사업의 신규 지정을 희망을 했고요. 3개 지자체는 기지정 특구의 추가 사업을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1월부터 희망 사업별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성, 혁신성, 규제 특례와 관련된 사업 보완을 지원을 했고 관계부처 협의와 총 24회에 걸친 분과회의를 거쳐서 총 9개 특구 계획이 심의위원회에 상정됐고 지난 6월 29일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9개 특구 계획을 특구위원회에 오늘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특구위원회 개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구위원회에서는 7개 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2개는 기존 특구의 실증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신규 지정된 특구는 부산의 해양 모빌리티, 대구의 이동식 협동 로봇, 울산의 게놈 서비스 산업, 강원도의 액화수소 산업, 충남의 수소 에너지 전환, 전북의 탄소 융복합 산업, 경북의 산업용 햄프 등 7개 특구이고요. 기존 특구의 실증 사업이 추가되는 특구는 부산의 블록체인, 그리고 대전의 바이오 메디컬 2개 특구입니다. 이번에 충남이 3차 특구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이미 모든 비수도권 지자체에 이제 1개 특구 이상의 지정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근본 3차에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 비대면 특구가 2개가 포함이 됐고요.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 뉴딜형 특구가 2개, 그리고 지역 특화 산업과 인플라를 활용한 지역 산업 연계형 특구 3개 등 대내외 환경 변화와 정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특구들이 다수 지정이 됐고 42개 규제 특례를 허용받게 됩니다. 이 42개 규제 특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유전체 정보 활용이나 산업용 햄프처럼 사회적 통념으로 그간 산업적
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분야, 이것이 이제 새로운 접근 분야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강원도 에카수소 그리고 부산의 블록체인 금융 서비스와 같이 현행 기준 적용이 불합리한 분야에 개별 기업이 불합리한 분야에 대한 그러한 그 실증 특례가 허용이 됐고, 또 개별 기업이 구비해야 하는 병원체 연구시설의 공용 연구시설 설치 허용, 대전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 애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신규 특정 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얻는 기대 효과는 특구 기간 내,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출 1조 5천억 원, 그리고 고용 유발 4,390명, 기업 유치 174개사로 전망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매출 12조 6천억 원, 고용 유발 57,374명, 그리고 기업 유치 1,544개사의 성과 창출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신규로 지정된 7개 특구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은 국내 최초로 인간 게놈 정보를 활용한 감염병 대응 기술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간 공공 영역에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이 엄격히 제한되었던 유전체 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게 됐고요. 대구에서는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로봇 시대를 열어감으로써 이 제조 현장에서 사용되는 로봇이 스마트 팩토리와의 연계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방역 등 비대면 서비스 분야로의 활용 범위도 넓혀서 전 세계적으로 걸음마 단계에 있는 협동 로봇 분야의 신시장 개척과 국제 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그린 뉴딜 확산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 2개 특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은 해외에서도 시작 단계인 액화수소 실증 사업을 국내 최초로 허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액화수소의 생산, 저장, 운용, 활용이 가능한 전주기 밸류체인을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화수소 모빌리티 신산업을 창출을 해서 글로벌 수소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국회에서 수소경제 포럼 21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수소경제 포럼이 오늘 발족을 했는데, 이 충남은 수소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 충전 시스템 고도화 등의 생활 속 수소 사용 편의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건물용 수소 연료전지의 복합 배기가 허용이 되고 개별 배기에 따른 설치 면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게 됩니다.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강원 특구하고 충남 특구를 비교를 하게 되면 강원은 액화수소 전주기 실증을 통한 액화수소 생태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요. 충남은 기체 수소를 활용을 해서 일반 가정이나 건물에 직접 수소를 공급하는 수소 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특화 산업인 지역 인프라와 연계된 3개 특구입니다. 경북에서는 그간 법적 규제와 사회적 통념으로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햄프를 WHO의 규제 완화 방향, 그리고 합법화하는 국가의 증가, 글로벌 햄프 시장 성장 등의 추세를 고려해서 수출용 의료 목적에 한해서 재배와 소재 추출이 가능해지도록 했습니다. 이번 경북 특구 지정으로 뇌전증, 치매, 그리고 신경질환 등의 효능이 있는 칸나비디올의 추출과 이를 활용한 의료 목적 제품 제조 및 수출로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산업 육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부산은 LPG 연료형 선박의 상용화로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북은 초경량, 초고강도 탄소 복합 소재의 상용화에 한 발짝 다가섰는데요. 이 전북의 특징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탄소 소멸을 활용해서 선박과 수소 용기, 소화수 탱크 등을 제작한다는 것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다음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는 1차 특구의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펀드 투자와 거래 서비스 실증을 추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거래 기록이 플랫폼에 남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낮춰지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전은 바이오 스타트업과 생물안전 3등급 병원체 연구시설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백신 치료제 개발 분야 바이오 스타트업의 최대 애로사항이었던 병원체 연구시설 공동이용 이 부분을 이번에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지정된 특구 사업이 원활히 지정될 수 있도록 R&D 인프라 예산을 지원을 하고 또 하반기에 420억 원 규모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특구 전용 펀드를 조성을 해서 이 특구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지원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제 그 특구 3차 특구의 특징이 안전과 관련된 실증 기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안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자체 내에 구성을 하고 특구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분과위원장을 특구 옴부즈만으로 임명을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처음으로 현장 점검반을 구성 운영해서 사후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 2, 3차 특구까지는 버텀업 방식이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신청하면 그것을 심의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앞으로 4차 특구부터는 한국판 뉴딜과 연계를 해서 탑다운 방식의 특구 지정이 앞으로의 변화이고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질문 있는 기자분께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지목하고 소속 앞에 있는 마이크 이용하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신문 송차장입니다. 네, 전자신문 성현희 기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4차 지정 계획과 관련해서요. 지금까지는 바텀업이었지만 이제는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규모나 이런 걸 다 정부가 어느 정도 선정을 해서 지역과 사업을 결정해서 판단해서 그걸 지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방향은 그 특구의 이제 민간심의위원님들하고 또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조금 말씀드리기는 이릅니다만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방점이 찍혀 있어서 그린 뉴딜 분야는 오늘 수소와 관련된 특구가 2개나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에너지와 관련된 또 다른 분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태양에너지라든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분야를 특구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거기서 어떤 새로운 것의 실증을 원하는 기업들을 모집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한 부분은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그 기술을 테스트하고 실증하는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그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지금까지 아날로그 방식을 기초로 한 그 법 조문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손볼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7개 특구를 지정했던 그런 방식은 아예 아닐 수 있다라는 거네요. 아니요. 그것도 신청이 들어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바텀업 방식이 1, 2, 3차의 방식이었고요. 4차부터는 탑다운 방식도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두 가지를 의미입니다. 병행한다는 네. 거죠? 네. 네, 한국일보 하시죠. 예, 저 한국일보 윤태석 기자인데요. 그 대전의 경우에 기존에 제가 이해를 잘 정확히 못해서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미 2차 특구로 지정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추가 대эм으로 해서 결정적으로 바뀌는 게 기존에는 이제 병원체 공용 연구시설을 공유할 수 없었는데 이제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는 그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각종 뭐 백신이라든가 아니면 뭐 치료제를 개발함에 있어서 테스트를 하는데 그 시설물들을 그 동안에는 이제 공유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았었는데 대전 특구의 그 지정 목적은 그러한 시설물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요하게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이오 스타트업들을
그래서 그러한 그 요구가 상당히 많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그 인천 송도의 뭐 예를 들면 스타트업 파크 같은 경우에 거기에도 부분적으로 그런 공유 시설을 지금 현재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그 이제 하나의 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20억이요. 네. 연구 시설 만드는데 이제 20억 정도 필요하다라는 우리 김희천 단장님의 추가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이데일리 김호중 기자님. 네, 이데일리 김호준입니다. 저기 1차로 지정된 강원도 디지털 헬스 케어의 경우에 지금 원격 모니터링이 시작이 됐지만 여전히 의료계의 반발이 좀 이어지고 있고 나머지 특구들도 신산업 이제 인프라 조성이 좀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나 이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지난 5월에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이제 재정 삭감이나 뭐 우수한 특구는 인센티브를 좀 부여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와 관련된 조치들이 앞으로 좀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강원 특구는 비교적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실증 환자가 168명, 그러니까 6월 30일자로 168명이 모집이 돼서 이 우선 원격 모니터링부터 지금 실증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의사협회의 의견을 좀 더 저희가 소통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실증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8개이고요. 이 8개 기관 가운데 실증 환자를 모집해서 168명의 실증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